예. 최순실 땐 맞고 조국 땐 틀리다. 여당의 의원이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과 관련해서 유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하면서 검찰 안팎은 물론이고 정치권 후폭풍도 꽤 거셉니다. 오늘 그런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 법무부 장관들의 내로남불은 결끝이 어딘가. 박범계 장관은 공소장 유출을 피의사실 공표로 몰아가기 이전에 자신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박범계 장관은 즉각 공소장 유출자 색출을 중단하고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직무 배제부터 단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 배제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고발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공소장 유출이 불법이냐 아니냐 논란이 식지가 않네요. 장혜찬 평론가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유출자 색출 중단하라 이렇게 꽤 큰 소리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소당한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공소장이 유출됐다면서 이 내부에 검찰의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고요. 분명하게 정정을 하다면 기소 이후에 공소장이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기소 이전의 피의사실 유출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인데 이 사안을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팩트에서 틀린 것이라는 지적을 또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공소장은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언제 공개되느냐? 첫 번째 재판이 열리면 당연히 공소사실 등이 재판 과정에서 알려지게 되고 당연히 언론에 보도도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성윤 지검장의 이 공소사실이 첫 재판 이전에 기소 후 첫 재판 이전 조금 일찍 몇 주에서 한 달 정도 일찍 국민들에게 공개가 된 게 대체 무슨 국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누구의 인권을 침해한 것입니까? 사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박범계 장관도 야당 국회의원일 때 스스로 나서서 검찰이 정보 다 공개해야 된다 청구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뿐만이 아니라 정진웅 차장검사도 기소됐는데 여전히 직무 배제가 안 되고 있죠. 우리 편이고 우리말 잘 듣는 검사는 기소돼도 현직 유지할 수 있고 우리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검사는 기소도 안 됐는데 법무연수원에 좌천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잘못된 인사부터 바로잡고 난 뒤에 피의사실이 아니라 피소사실 유출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는 게 올바른 일의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공소장 열람했다고 검사 100여 명이 조사 대상이 됐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해당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이 공소장에 접속한 기록이 없다는 건데 사실 핵심이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 이유가 만약에 수사팀이 윗사람 공소장 흘려서 무한 주려고 수사팀에서 공소장을 일부러 흘렸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됐는데 만약에 수사팀이 이렇게 접속한 기록이 없다. 라고 하면 박 장관의 수사 지휘가 좀 힘을 잃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수사팀에 접속 기록이 없다는 게 언론에 보도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두 번째, 이게 이제 지금 유출됐다고 하는 그 내용이 편집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공소장이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편집된 형식의 파일로 이게 나온 걸 보면 누군가가 그걸 편집을 해가지고 보기 쉽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물론 기소하고 나서는 공소장 공개하게 돼 있지만 그 외에도 법무부 훈령에 보면 기소 이후에도 필요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법무부 훈령을 어긴 건 맞고요. 편집본 형식으로 나온 것도 좀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공소장 그대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저 보도가 사실 수사팀 검사들이 접속을 안 했다면 누군가 또 접속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왜냐면 이 사건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만약에 피의 사실이 어느 누가 됐든 그게 뭐 야당 의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유출돼서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일단 주장하는 주장인 건데 그게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순간 이게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범죄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인 건 분명한 것이고 그래서 알 권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정식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한 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또 자기 입장에 따라서 각각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했던 수사팀이 공소장을 접속한 기록은 없다라는 게 지금 언론 보도인데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것도 이 보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규정에 이어서 이성윤 주침까지, 그러니까 긴급 업무 연락 보내는 이는 대검찰청, 공소장이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적극 활용하라.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 조국 논란, 뭐 이성윤 논란,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다 불거지면 이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적극 활용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지금 해명은 뭐 기능을 안내한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저 기능을 설명해야 되나요? 왜 예전에 했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기능이 있으니 활용하세요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이 사안은요, 즉 수사 중인 사안의 피해 사실이 공표된 게 아닙니다. 즉 그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사들이 내부에 공유하고 유출했다면 그런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형법상 피해 사실 공표죄가 해당이 되니까요. 공소라는 거는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이 나름대로 내리는 결론을 가지고 재판에 넘긴 겁니다. 즉 재판은요, 기본적으로 공개 재판이 우리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소 사실은 이미 다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검사는 또 판사와 달리 이 검사의 어떤 동일체 원칙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게 어떤 사건인지 어떻게 해서 공소가 됐는지를 참고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들어가서 이걸 접속을 했고, 이쪽 수원지검에서는 이런 논리로 해서 이런 법리로 해서 했구나, 나도 참고할 게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지금 이제 단속을 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게 지금 결국은 박범계 장관이 이 본질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자꾸 격까지만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 추미애 장관이 이 원칙을 만드는데 그랬지 않습니까? 늦게 알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국민들은 늦게 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그렇죠. 사건 공소장 공소장 하는데 말씀하신 거죠? 국민들은 그때 요지만 국회에 보내면서 국민들은 늦게 알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동아일보가 그걸 전문을 입수해서 다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왜 늦게 알 권리가 있습니까? 국민들 똑같이 알아야죠. 자기들만 먼저 알고 국민 늦게 알아라는 권리는 도대체 어떤 권리입니까? 그럼 국민의 의무로서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들만 먼저 알아야 되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들도 똑같이 알아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게 이 수사 중인 피해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즉 공개된 재판에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권리고, 그거는 국가에는 검찰이 당연히 국민에게 알려야 될 저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즉 개인의 일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는 하겠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나 이렇게 중요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어쩌면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이 사안이기 때문에 예전 일반인들의 공소장과는 저는 다른 차원의 접근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에서는 이 과거 박범계 장관의 이 발언을 두고 이중잣대 아니냐 비판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박 장관의 목소리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대국민 보고 조항입니다. 제가 특검법안을 초안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과 같은 것은 수사의 본질이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게 당연히 알리는 것은 옳은 태도고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목도 붙여왔는데, 국정농단 최순실 땐 맞고 조국 전 장관 때는 틀리다. 박 장관의 이 말이 그러니까 확실히 그때와 지금 사건은 비교 대상이 아닌지 이준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통령은 그 당시에 수사받을 때 또는 최순실 수사받을 때 그 사람들은 인권이 없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관련된 것이 직권남용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공직수행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국민들 알 권리가 있다라고 했던 것이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박범계 의원의 주장이었는데, 지금 상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에 적용되는 혐의라는 것은 공무수행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위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검사 하나하나의 이름을 외우고 감찰 조직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뭐 맨날 감찰하고, 이거는요 러시아나 중국 이런 데 보면요 걔네는 군대도 못 믿어가지고 계속 감찰하고 그래요. 정치 장교를 두고 그 정치 장교를 또 감시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검찰을 통할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운영하는 방식이라 그러면은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우려스러운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 조직에 있는 사람들 못 믿으면은 공소장 하나 유출된 거 가지고 감찰 조직을 들고 막 100명씩 조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검찰이 잘못해서 한참 잘못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기 좋은 감찰 만능주의입니다. 이준석 의원님, 제가 질문 하나를 더 드릴 텐데, 야당 일각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어쨌든 박범계 장관이 이 공소장 유출에 대해서 조사 지시를 하면서, 감찰 지시를 하면서 본질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나 혹은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하는 데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않았냐 이런 해석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계속 이런 그 논란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수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희도 계속 야당처럼 지적할 것이, 지금까지는 다른 비위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직무배제 기준을 굉장히 가볍게 적용했거든요. 예. 저희가 알지만은 감찰만으로 직무배제했던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체제 하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처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박범계 장관은 원칙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추미애가 틀렸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지요.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따지면 피해자 아닙니까? 과거에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 법원에서 문제 안 된다 판단한 건을 감찰만으로 직무배제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를 하지 못하고 지금 떠밀려서 이제 퇴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다면은 원칙이 바뀌었다면은 그때에 대해서 통렬한 사과를 해야죠. 예.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글쎄요. 윤 전 총장 당시 직무배제 당시 화면 저희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선고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계속 화두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근데 장현철평론가님, 윤 전 총장은 혐의만으로도 직무배제인데 글쎄요, 진해연 검사의 말만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예전에 이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법무부나 검찰 인사를 보면 윤편 유죄, 추편 무죄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깝거나 인연이 있으면 의혹만으로도 직무에서 배제가 되죠. 윤 전 총장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도 수사심의위에서 기소가 아니라 수사도 그만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무혐의 결재 처분 이성윤 지검장이 안 받아주고 있는 채로 좌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 편이라고 많이 알려진 정진웅 차장검사나 이성윤 지검장 많이들 보셨겠지만 현직을 꿋꿋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인사가 공정하다고 느낄 국민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박범계 장관의 이 검찰 인사 운영을 보고도 불공정이라는 또 공정이라는 시대의 정신, 화두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따라붙는 게 대체 이성윤 지검장이 얼마나 이 여권에서 중요한 존재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을 맡아서 지켜주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어떤 수사들이 개시될 수 있길래 이렇게까지 국민들 앞에 불공정하다는 눈초리를 받으면서도 무리해서 이성윤 지검장을 그 자리에 지키려는 것일까? 이런 합리적인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이 여러 가지 기소됐는데도 왜 자리를 지키느냐,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국민들은 뭔가 진짜 꼭 이성윤이 저 자리에 있어야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진짜 수사를 틀어막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문재인 정부 전체를 향한 의혹의 시선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그냥 단순 비교만 했을 때 작년 말에 윤 전 총장은 혐의만으로도 직무배제가 됐고 기소된 이성윤 지검장은 아까 화면에도 잠시 나왔는데 오늘도 정상 출근했다. 이게 여권에게는 앞으로도 조금 부담이 되진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 있죠. 근데 무죄 추정 원칙은 맞는 거죠. 그 사실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든 기소가 됐다고 해서 죄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모든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든 재판에서 기소가 됐다고 그 사람의 죄가 인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은 맞는 거고,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물론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진영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검찰이 일부러 이성윤을 찍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성윤 지검장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버티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논의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결말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다른 데로 전출을 시키거나 업무 배제를 시켰을 경우에 일정 부분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이성윤 지검장이 죄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예. 또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당에서는 뭐 이성윤 지검장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사실 본인도 저렇게 기소당하는 상황인데 뭐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 검찰 내부에서도 이성윤 지검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의 판단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을 고려해서 어떤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건 초기 여권에서도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꽤 나왔었지만 박범계 장관은 지금까지도 이성윤 지검장을 감싸는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좀 결단도 필요한 거 아닌가 봅니다. 법무부의 어떤 입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수사는 다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기소하는 거 하나를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고요. 최근 출근길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박 장관이 하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얘기를 좀 듣고 이 주제 정리를 해볼까요? 비주류 조응천 의원 말 요즘 자주 인용하게 되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는다. 그럼 공소유지에 지장을 줄 게 뻔하다. 산을 봐야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냐. 박범계 장관을 조응천 의원이 겨냥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기자 생활 한 30년 하면서 여러 정권을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요. 이거는 사실은 공직의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기소를 받든지 또 의혹을 받든지 하면 본인이 그 공직을 일단 사퇴를 하고 그 무죄를 입증하는 거. 그게 어떤 본인한테는 참 공직에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또 공직자로서 어쩌면서 운명 같은 겁니다. 예전에 이완구 전 총리가요. 성완종 씨로부터 뭐 비타 500박스에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돼서 본인이 일단 총리직을 사퇴를 했죠. 네. 그 이후에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본인은 엄청나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무죄 받은 걸 결국 총리직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공직자의 숙명이죠. 왜냐하면 공직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한테 위임받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오죽 억울하겠습니까? 본인이 200만 원 법무부한테 돈 준 것 때문에 결국 본인이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출됐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무죄가 돼서 바로 복직한 날 그날 사표 내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공직자로서는 어떤 면에서 져야 될 운명이죠.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참 저는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들 보면 좀 부끄러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현직 검사가 기소가 됐는데도 뻔히 지금 현직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닙니다. 지금 이 독직 폭행 사건으로 한 정진홍 차장검사 승진돼 갖고 지금 광주고검 차장에 있습니다. 예. 자, 이성윤 중앙지검장 지금 자리 유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규근 검사 지금 뭐 다 기소가 됐는데 현직 유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니 최소한 공직을 국민의 어떤 공직을 수행하는 분들이 무죄 추재 원칙 그러면 재판 한 2, 3년 가는데 그럼 끝까지 그럼 이성윤 지검장은 중앙지가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바로 이제 조응천 의원이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이게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슨 논평을 하기가 참 굉장히 말이 논리가 안 됩니다. 왜냐? 근데 길게 논평하셨는데요. 아니, 예전에는 이게 너무 상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상식을 벗어난 일을 이렇게 뻔뻔하게 하기 때문에 참 이게 도저히 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글쎄요. 쉽게 식지 않고 있는 공소장 유출 조사 논란 박범계 장관 얘기 중심으로 나눠봤습니다.